안녕하세요. 피부과 윤상훈 원장입니다. 날씨도 좋아지는 봄날을 맞이했는데 요즘에 새학기가 시작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안경 검사를 위해서 많이 안과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굴절 이상과 그리고 굴절 이상의 교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굴절 이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근시, 난시, 원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주로 어린이들한테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난시와 근시에 관해서 주로 그 교정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근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안경 쓰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최근 통계에 보면 초등학교 4학년 이하 저학년들 보면 전체의 50% 이상이 안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가면 갈수록 이 근시란 질환은 시대가 발달할수록 또 가까운 것들을 많이 보는 이렇게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는 시대일수록 더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아이들이 안경을 쓰게 되고 또 저도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는데 보통 근시 때문에 안경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근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가까운 거는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거는 잘 안 보이는 현상을 근시라고 하겠습니다. 이 원인이 되는 것은 가까운 거리는 잘 보이는 이유는 이 눈에 있는 망막의 초점이 망막의 앞에서 맺히기 때문에 가까운 것은 잘 보이지만 멀리 있는 것은 잘 안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원인으로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알지는 못하지만 유전적인 원인이 있겠고 또 무슨 다른 질환에 의한 원인들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근시는 학교성 근시를 말합니다. 이 학교성 근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나빠지다가 중학교 정도에서는 이렇게 멈춰가는 형태의 근시를 학교성 근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좀 눈이 좋다가 점점 고학년이 될수록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썼다가 이제 계속 나빠져서 안경을 교환하다가 중학교 정도 되면 그 안경으로 계속 쓰게 되는 현상을 이렇게 학교성 근시라고 합니다. 이런 학교성 근시는 일반적인 근시이기 때문에 안경을 착용하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고 이 유전적인 요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유전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근시 중에서 병적인 근시가 있습니다. 보통 마이너스 6.0 디옵타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고도 근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심한 근시 또는 고도 근시 또는 아주 좀 이렇게 어감은 좀 안 좋은데 병적인 근시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6.0 디옵타가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특징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계속해서 더 나빠지고 20살 이후에도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으며 또 이게 다른 질환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그 고도근시인 경우에는 유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고도근시이다 그러면 아이들도 반드시 검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대로 이제 근시의 원인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정해져 있는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듣게 되는 게 이제 난시라는 게 있죠. 저도 지금 근시와 함께 난시 안경을 같이 쓰고 있는데 근시만 이렇게 딱 나타난 경우는 많지 않고 근시와 함께 난시가 동반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나 이 보호자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럼 근시는 알겠는데 난시는 뭐냐? 난시는 뭐냐면 가까운 것이나 멀리 있는 것이나 다 퍼져 보이는 겁니다. 왜 퍼져 보이게 되냐면 근시는 어느 정도 일정한 구역은 잘 보이고 조금만 벗어나면 안 보이는 게 근시인데 난시는 일정한 구역 없이 다 퍼져 보이는 거죠. 이 원인이 되는 거는 이 난시라는 거는 이 각막의 모양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의 모양이 이 수평면하고 수직면이 동반이 되겠는데 수직면과 수평면의 굴절력의 차이가 되게 되면 이 초점이 정확히 맺히지 않으면서 퍼지게 되는데 그걸 난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난시에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규칙적인 난시. 그러니까 일정한 형태로 그 축에 따라서 난시 형태가 생기는 규칙된 난시가 있지만 또 불규칙성 난시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규칙성 난시는 비교적 치료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교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불규칙성 난시는 상당히 치료하기도 어렵고 또 원인을 또 찾아봐야 됩니다. 많이 생기는 경우가 불규칙성 난시 같은 경우는 렌즈 착용을 좀 오래 하다가 각막 모양에 변형이 생기거나 각막염 같은 게 생기거나 또 심한 경우는 각막 궤양 같은 게 생겼을 때는 그게 이제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난시 형태가 나타나야 되고 이제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하더라도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근시, 난시, 그리고 원시가 있습니다. 이 원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멀리 보인다. 그러니까 가까운 것은 잘 안 보이는데 멀리 보는 것이 잘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환자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럼 멀리 잘 보이는데 뭐가 문제냐?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로 보는 게 가까운 것을 많이 볼까요? 먼 것을 많이 볼까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가까운 것을 더 많이 볼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핸드폰도 가까이 봐야 되죠. 컴퓨터도 가까이 보셔야 되죠. 그다음 학생들 같은 경우도 책을 읽을 때, 공부를 할 때 대부분 가까운 것을 많이 봅니다. 물론 이제 칠판을 보거나 또 뭐 PPT를 작성해서 프로젝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가까운 것을 많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멀리 것만 잘 보인다고 해도 결코 편한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이런 원시 같은 경우는 가까운 곳이 흐려져 보이기 때문에 피로시라고 해서 두통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통이 동반되면 가까운 거리 작업을 오래 못하게 되고 또 작업의 능률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집중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공부하기도 힘들고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아이들한테는 안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어른들이 특히 노안하고 원시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노안이라고 하면 45세 이후에 가까운 것을 못 보는 걸 노안인데 이 원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원시는 어렸을 때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어렸을 때 가까운 것이 안 보이고 멀리 것이 잘 보이는데 이 노안인 경우는 이거하고 좀 다르게요. 멀리 것은 잘 보이고 가까운 것은 안 보이지만 이 굴절 이상 없이 이 수용체의 조절력이라고 해서 수용체 자체가 가깝게도 보고 멀게도 보고 하는 자동 카메라 같은 현상인 그런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작동을 하게 되는 근육 자체가 노화돼서 마비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가까운 것을 보기 위해서 수정체를 두껍게 만들 수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노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증상은 원시와 같지만 그런 경우는 원시라고 안 하고 45 넘어서 갑자기 이제 가까운 것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그 노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굴절 이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시, 난시, 원시, 그리고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린 노안도 있겠는데, 일반적인 그 굴절 이상의 교정 방법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굴절 이상의 교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걸 좀 생각을 해보죠. 먼저, 근시인 경우는 어떤 안경을 쓰게 될까요? 어떤 렌즈를 착용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근시인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는 잘 보이고 멀리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오목 렌즈를 보게 돼서 망막에서 맺히는 상을 더 뒤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근시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시 안경 쓰시는 분들 특징이 이 도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안경 도수가 두꺼워지고 그러면 밖에서 볼 때 눈의 크기가 작게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오목 렌즈 현상인데 희한하죠. 오목 렌즈를 끼고 있어도 밖에 멀리 보이는 것은 또 잘 보입니다. 그러면 원시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돋보기 큰 거 가지고 다니시죠. 그리고 우리 자연 관찰 시간에 그 돋보기 가지고 햇빛을 모아가지고 빛을 모았던 거 기억이 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원시인 경우에는 돋보기 안경을 쓰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원시가 심한 경우에 두꺼운 돋보기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난시는 어떨까요? 난시는 근시성 난시도 있고 원시성 난시도 있고 이렇게 근시나 난시 같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원시 그래서 난시인 경우에도 이 오목 렌즈를 이용해서 맞추는 경우도 있고 이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맞추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렌즈 그 안경 렌즈를 이용해서 이 굴절 이상을 교정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안경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특히 이 아이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잘 사용하고 있고 쓰고 있는 안경에 의한 이 굴절 이상의 교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안경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특히 아이들에서요. 그리고 중고등학생에서는 어떨까요? 바로 있습니다. 이 렌즈를 착용하는 방법입니다. 안경이나 렌즈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시에서는 근시용 렌즈를 사용하게 되고
난시에서는 난시용 렌즈가 있고 또 원시에서도 똑같이 원시용 렌즈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 안경을 주로 권하지 렌즈를 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렌즈는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그 렌즈 자체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무장갑 오래 끼고 있게 되면 손이 이렇게 부러뜨면서 손의 피부가 안 좋아지죠. 그런 것처럼 콘택트 렌즈, 특히 소프트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오래 끼게 되면 각막 자체가 부종이 생기고 붓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렌즈를 권하지 않고 중학교 이상 또 고등학교는 넘어야 이제 렌즈를 이용한 교정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도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렌즈 낀다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렌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소프트 렌즈, 말랑말랑한 렌즈죠. 렌즈 자체가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끼기도 쉽고 착용감도 좋고 하는 이 소프트 렌즈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드 렌즈, 말 그대로 딱딱하다 그 말이죠. 하드 렌즈가 있는데 예전에는 하드 렌즈가 딱딱한 것만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RGP라고 해서 공기 투과성, 산소 투과성도 굉장히 좋으면서 약간 이렇게 부드러운 렌즈 형태로 나오는 하드 렌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발전해 가고 있고 또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착용하고 계시죠. 소프트 렌즈 중에서 한 번 착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렌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환자를 보다가 이렇게 보면은 일회용 렌즈나 하드 렌즈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이제 합병증이 좀 적은데 소프트 렌즈, 특히 소프트 중에서 서클 렌즈 같은 경우는 합병증들이 많아서 오래 끼지 못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굴절 이상의 교정 방법이 렌즈로 하시게 되면 오래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각막의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렌즈는 평생 끼거나 계속 낄 수 있는 그런 교정 방법은 안 되겠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안경 렌즈를 이용한 교정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렌즈도 불편하고 또 안경도 쓰기도 불편하고 그리고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근시가 점점 진행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근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성 근시가 많은데 학교성 근시는 키가 크면 클수록 눈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에 근시가 조금씩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흔히 여쭤보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나빠지냐고. 대개 보면 저희들이 자랄 때는 아무래도 영양 상태도 좀 덜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나빠졌고 고등학교 1학년 가서도 이 안경을 바꾸시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성장이 좀 빨라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사이면 거의 성장 멈추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자라는 것만큼 안경 도수도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안경 도수가 올라갈 때마다 실망하시는 부모님이나 학생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시력 교정용 렌즈. 보통 저희가 말할 때 드림 렌즈라고 하는 거죠. 이 드림 렌즈는 일반 렌즈하고 좀 달라서요. 하드 렌즈 중에서 굉장히 산소 투과성이 훨씬 뛰어나고 그리고 낮에 끼는 게 아니라 밤에 끼는 겁니다. 근데 낮에 끼는 게 불편할까요? 밤에 끼는 게 불편할까요? 자, 끼워보신 분만이 알 수 있는데요. 낮에 끼는 것보다 사실은 밤에 끼는 게 그다지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낮에는 렌즈를 끼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물질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눈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로도 할 수 있는데 이 밤에만 끼는 렌즈 같은 경우는 잘 때 끼기 때문에 느낌도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이물질 같은 것도 들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고 해서 훨씬 착용감이나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 드림 렌즈는 밤에 착용하시게 되면 낮에 안경 없이도 선명하게 사물을 볼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운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림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근시 진행이 억제가 됩니다. 이제 물론 100% 진행을 억제할 수는 없겠지만 드림 렌즈를 하지 않게 되면 100 정도 되는 근시 진행이 있다 하면 드림 렌즈를 하시게 되면 10 내지 20% 정도로 급격하게 근시 진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력 교정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런 드림 렌즈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드림 렌즈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 검사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우리 보통 하시는 시력 검사부터
굴절 이상이 어느 정도 되는가 보는 굴절 검사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그런 검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각막의 형태나 각막의 모양에 다른 이상이 없는가 보는 검사, 그리고 망막에 다른 이상이 없는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보고 어느 정도 도수 이내가 돼야 이 드림 렌즈를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근시로 말하는 근시 도수로 말할 때 마이너스 2디옵터에서 마이너스 6디옵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어려운데요. 고도 근시가 아니면 일반적인 근시에서는 드림 렌즈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게 또 단점이 난시가 많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어렵습니다. 난시는 그래서 일반적인 난시, 규칙적인 난시가 있으면서 그것이 한 1.0 디옵터 이내인 경우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터 하면 좋겠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유치원 아이들이나 저학년 같은 경우는 협조가 잘 되면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2학년 정도만 넘어가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드림 렌즈는 밤에 끼는 렌즈다 보니까 이 밤에 낄 수 있는 그 습관이 중요한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처음엔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다가 어느 정도 되면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게 연습을 시키시면 되겠는데요. 이 밤에만 끼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렌즈를 넣고 빼고만 잘 해주신다면 시력 교정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드림 렌즈는 뭐 다른 단점이나 뭐 다른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드림 렌즈 자체도 하드 렌즈의 일종이고 아무리 좋은 하드 렌즈라고 하더라도 렌즈의 일종이기 때문에 오래 착용하거나 관리가 잘못된 경우는 각막이 상처랄지 각막이 염증이랄지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드림 렌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드림 렌즈의 장단점도 다 알아봤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드림 렌즈를 꼭 해야만 하냐? 또 그리고 안경 쓰는 모든 아이들이 드림 렌즈를 해야만 하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고 안경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가장 기본이 안경으로 교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안경 자체를 쓰지 못하거나 안경 자체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렌즈를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렌즈 중에서도 밤에 끼는 렌즈를 하는 경우에는 학령기 아이들처럼 계속해서 진행을 억제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어른들인 경우에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라식이나 라섹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렌즈를 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운동선수랄지 뭐 직업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서는 이 드림 렌즈가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 렌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렌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렌즈는 이제 소프트 렌즈라고 해서 이 비닐처럼 생긴 렌즈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하드 렌즈가 있습니다. 근데 하드 렌즈에서 여러 가지 하드 렌즈가 있는데 요즘에 주로 사용하는 하드 렌즈는 RGP 렌즈라서 하드 렌즈지만 산소 투과율이 굉장히 높은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이나 우리 안경점에 가시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렌즈가 있는데 이걸 구면으로 하실래요? 비구면으로 하실래요? 그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많이 헷갈려요. 그럼 구면은 뭐고 비구면은 뭘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걸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 눈의 구조에 대해서 약간 알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의 모양처럼 동글동글한 완벽한 원을 말하는 걸 구면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구면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공처럼 동글동글하지 않은 모양을 비구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눈에 있는 각막이나 눈의 구조는 구면이 되겠습니까? 비구면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비구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렌즈의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눈 자체는 비구면이고 눈의 모양이나 눈의 모든 구조는 비구면이지만 구면 형태로 렌즈를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렌즈 기술들이 발달하고 광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거를 눈의 형태에 맞게 비구면 형태로 깎을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렌즈들은 구면과 비구면을 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점이나 가서 보시면은 안경 렌즈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구면 렌즈는 조금 싸고, 비구면 렌즈는 좀 이제 가격면에서 좀 비싼 걸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비교를 해보면 선명하기는 구면이나 비구면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요.
주변부 시야랄지 전반적인 눈의 편안함은 이 비구면 렌즈가 더 편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드렌즈에서도 우리가 직접 눈에 끼고 있는 하드렌즈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큰데요. 눈 자체가 비구면이기 때문에 구면 렌즈를 끼게 되는 옛날 같은 시대에서는 하드렌즈의 부작용이 많고 중심에서 이탈된다든지 그 다음에 렌즈가 자꾸 움직인다든지 그 다음 상이 선명했다가 선명하지 않았다 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비구면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비구면 콘택트 렌즈를 사용할 때부터는 상 자체도 선명하고 착용감도 훨씬 선명하고 그리고 이물감이나 그런 것도 훨씬 적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비구면이라 하더라도 완벽한 눈의 형태에 맞게 비구면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하드렌즈나 소프트렌즈는 착용 시간 자체를 8시간 이하로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굴절 이상을 교정하는 방법들을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기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된 것은 안경이 되겠고 안경을 착용하시기가 힘든 분들이거나 다른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이 렌즈를 착용하셔도 되겠는데 렌즈 같은 경우는 안과에 오셔가지고 기본적인 검진을 한번 받아보신 다음에 나에게 맞는 렌즈가 어떤 형태의 렌즈일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시 진행을 억제한다든지 그리고 학령기 아이들에서 안경을 꼭 벗어야 되면서 이 렌즈를 끼워야 된다고 하면 밤에 끼는 렌즈 형태인 드림 렌즈랄지 시력 교정용 렌즈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안전성입니다. 안경이 가장 안전하고 안경 같은 경우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안경부터 생각하신 다음에 다른 시력 교정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봄철이 되면서 알레르기 환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안경이나 선글라스도 이 알레르기나 먼지 같은 거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안경을 쓰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지만 또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러지를 좀 막아주기도 하고 건조증에서도 좀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가까운 안과에 한번 가셔가지고요. 안과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고 나한테 가장 맞는, 우리 아이한테 가장 맞는 굴절 교정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